척추측만증 하면 수술해야 하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과연 그게 유일한 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말고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그 다양한 치료법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치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꼭 아셔야 해요.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면 그냥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C자나 S자로 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옆으로 휘는 2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척추뼈가 비틀어지고 회전하면서 생기는 아주 입체적인, 그러니까 3차원적인 변형인 거죠. 모든 치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척추측만증, 그럼 수술밖에 답이 없나?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술 없이도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이 보존적 치료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우리 투어의 첫 번째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조기 코너인데요. 이 보조기 치료는요, 비수술적 치료법,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법 중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됐고 또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척추를 외부에서 딱 잡아주는 지지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기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서 척추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경성 보조기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밴드를 사용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연성 보조기입니다.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다 똑같은 경성 보조기인데 전략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 가장 흔히 쓰는 이 보스턴 보조기는 하루 종일 착용하면서 꾸준히 척추를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프로비던스 보조기는 반대예요. 낮에는 자유롭게 두고 밤에 달 때만 착용해서 척추를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주는 과교정 전략을 쓰는 거죠. 또 여기 쉐노 보조기 같은 경우는 환자가 숨 쉴 때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나 생활 습관에 맞춰서 이렇게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기의 역사도 꽤 깊습니다. 여기 보이는 밀워키 보조기는 현대적인 보조기의 거의 시조색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등 위쪽, 흉추 상부에 만곡에 주로 사용됐었죠.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아트 보조기처럼 CAD 캠 같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환자 몸에 딱 맞게 3D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정밀하게 만드는 최신 보조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단한 보조기들을 봤죠? 그럼 좀 부드러운 연성 보조기는 어떨까요? 대표 주자가 바로 스파인코어 보조기인데요. 이건 딱딱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몸에 탄력 있는 밴드를 감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자세가 바른 자세구나 하고 계속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그 자세를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이걸 바이오 피드백 원리라고 하는데 정말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까지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우리 몸 바깥에서 척추를 잡아주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외부의 도움만 받아야 하지? 내 몸 안의 힘, 그러니까 내 근육의 힘으로 척추를 바로 세울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특화 운동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직접 자기 몸을 움직이고 조절하면서 치료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바로 이 말, 보조기를 넘어 능동적인 접근은 환자가 자신의 자세를 내부로부터 교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문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걸 넘어서요. 내 몸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구나 하는 그 힘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럼 이 척추측만증 특화 운동을 뭘 목표로 할까요? 단순히 휜걸 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자세를 안정시키고 커브가 더 심해지는 걸 막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통증을 줄여주고 심지어는 심폐기능, 그러니까 숨 쉬는 것까지 편하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슈로스일 겁니다. 무려 1920년대 독일에서 시작됐으니까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슈로스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3차원적 변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회전호흡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비틀리고 눌린 척추와 갈비뼈를 몸 안쪽에서부터 쭉 펴주는 거죠. 그 다음은 SSEAS라는 방법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척추 측만증에 대한 과학적 운동 접근법의 약자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과학적이에요. 이 방법의 핵심은 자가 교정입니다. 환자가 먼저 내 몸이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구나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앉거나 설 때 스스로 바른 자세를 찾아가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피트스나 도보메드 같은 방법이 있고 스페인에는 바르셀로나 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특화된 운동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투어의 마지막 코너,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아직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볼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쌓이는 중인 말 그대로 발전 단계에 있는 치료법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근육에 살짝 전기 자극을 줘서 운동 효과를 높이는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요. 이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운동이랑 같이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침술 같은 경우도 통증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휜척추 자체를 펴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혹시 특수깔창이나 신발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휜다. 이런 이론에서 출발한 건데요. 생각해보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깔창이나 신발이 척추 측만증 자체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어를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조기부터 특화 운동, 그리고 여러 다른 방법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럼 이제 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치료 계획은 대체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가 똑같이 가리키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보조기 착용이 특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 커브가 더 심해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비수술적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스텝은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내 척추가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전문가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옵션들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상담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딱 맞는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억하세요.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보셨듯이 수술 말고도 정말 많은 길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이 될까요?